예, 반갑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 양자역학하고 특히 일반 상대성의 이론, 일반 상대성의 이론하고 양자역학이 만나는 부분입니다. 만나는 부분이고, 특히 우리가 보통 철학이나 인문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시간, 공간, 인과율, 이런 쪽을 터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겁니다. 좋아요. 미리 제가 오늘 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없으니까 미리 좀 적어봤습니다. 잠깐 나왔어. 그래서 오늘 강의는 앞에 한 1시간 반 정도 판서도 하고 설명을 드리고 뒤에 1시간 이상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쪽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요 앞쪽부터 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45도 살짝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편안하게. 좋아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인류가 대부분 다 생각하는 거가 어떤 이 사고를 전개하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 흔히 말 세계를 보고 물리를 공부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시간하고 공간이죠. 네. 시간하고 공간인데, 시간하고 공간이란 개념보다도 더 밑에 그라운드 상태에 우리를 거의 한 3,000년 이상 지배해왔던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몇 가지를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첫 번째, 무한이란 개념이 있어요. 오늘 판서는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판서는 가적 줄이고. 네, 무한이란 개념이, 여러분들 수학에 있으나, 그 다음 논리학에 있으면 무한이란 개념이 많이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개념은, 연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연속이라는 개념. continuous. 수학적으로 미분 가능하다라면 어떤 함수가 연속이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배웠을 겁니다. 연속. 예. 무한이란 개념하고 연속이란 개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리얼리티, 뭐가 실제한다. 혹은 뭐가 존재한다는 실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 이거 우리가 어떤 사고를 전개하든지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이 세 가지를 밑에 깔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제가 이번에 특강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게, 메시지가 봤더니, 이게, 상당히 보편성 있고 좀 혁명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이다, 연속이다, 실제란 이 개념이, 이제는 우리하고 조금, 이별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연속이라는 개념은 양자역학에서 완전히 박살이 났죠. 네. 연속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개념인데 양자역학이 시작된 건 다 아다시피 막스 플랑크가 에너지가 연속이 아니라고 선언하면서부터 양자역학의 문이 열렸죠. 자, 따라서 불연속. 예. 그래서 요거에 각각 대응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지금 와서 이제 점점 확립돼 가는 개념이 연속이 아니고, 봤더니, 뭐냐 하니까, 불연속이라는 거야. 우리가 연속에서 불연속. 연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표적인 연속 개념은 뭐냐 하면, 아날로그입니다. 예, 불연속 개념은 디지털입니다. 맞죠? 저는 10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 비슷하게 해왔어요. 아날로그는 없다. 단지 인간의 감각 한계에 있을 뿐이다. 디지털밖에 없다. 라고 했는데, 벌써 이제 이게 바로 이렇게 점프하는 데서 나온 학문이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은 딱 요 문을 연 거예요. 요걸 딱 부정해버린 거예요. 부정하고 싶어서 부정한 게 아니고, 하다가 안 돼서 이거 마지막 건드린 거예요. 이건 불문율처럼 굉장히 강한 개념인데, 에너지가 연속이라는 이 개념은 그 당시에는 이거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막스 플랑크가
흑체 복사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 불연속이라는 가정을 세웁니다. 그때 가정을 세웁니다. 이게 얼마나 치열하냐면 막스 프랑크는 죽을 때까지 자기의 그 불연속을 했던 이걸 임시 방편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이걸 해갖고 노벨상을 받고 엄청 세계적 학자가 됐는데도 자기가 이걸 연속 개념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죽을 때까지 불편하게 느끼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뒤집으면, 예, 바로 20세기 초까지 이 연속이라는 개념이 인류를 지배해왔고, 지금 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지배하고 있는 개념은 연속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가 뭐냐면, 끝없다. 끝없이 지속된다. 뭐 이런 개념들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박재석 운동을 하면서 내건 모토 중에 거의 사람들이 듣고, 그냥 뭐 이렇게 했던 모토 중에 하나 있어요. 네. 자연과학 공부는 끝이 있다. 기억나죠? 그때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네. 자, 불연속. 끝이 있다는 말은 불연속인 거예요. 저는 끝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공부에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흔히 하기 좋은 말로 뭐 무한히 많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제 그걸 벗어날 때가 됐어요. 예. 그래서 양자역학이 연속에서 불연속으로 우격다짐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더니 봤더니 거의 모든 게 불연속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무한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지금 무한이란 개념이 특히 우주를 할 때 무한이라는 개념 굉장히 많이 쓰고 한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무한이 아니고 실제로 네이처를 보고 우주를 계속 봤더니 무한이 아니고 한계에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적당한 무한에 대한 그 반대되는 개념어가 뭐가 있겠어요? 유한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드린 게 뭐냐 하면 실제란 개념이에요. 예. 실제란 개념은 실제란 개념은 지금 뭘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요게 여러분들 이번에 노벨리 책, 이제 제가 뒤에서 쭉 설명해 드릴 건데, 이 노벨리 책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가름자는 사실은 이 한계, 유한이 있고 불연속은 양자역학 한 사람 다 알아요, 벌써. 이거는 벌써 인류 보편 지식으로 돼가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실제라는 문제. 실제라는 문제를 사실은 제가 그 사이트에 올린 세 권의 책이 가장 깊이 건드리는 부분이 실제라는 부분이에요. 실제는 뭘로 바뀌지느냐 하면요. 관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요 세 가지 카테고리만 바꾸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요 세 가지 이 거대한 파라다임 시프트가 이제 이게 뭐냐면 훈련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실제가 관계로 바뀌는 요 과정을 먼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저기 있습니다. 측정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양자역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측정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들 다 측정을 해서 알게 된 거죠. 측정하기 전에는 측정이라는 메저먼트를 통해서 자연이 우리 앞에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측정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 간단히 측정이 가장 대표적인 사진을 찍는 겁니다. 현미경을 보는 겁니다. 저울을 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측정인데, 측정의 가장 중요한 측정을 엄밀히 하려면 시간이 줄어들어야 돼요. 제가 이건 아주 리얼하게 경험을 많이 했는데, 박사학위 하고서 연구소에서 제가 한 2년 정도 했던 연구가 뭐냐면 싱글 일렉트론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 싱글 일렉트론 트랜지스터 만드는데 리소그라피,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뭐 포토레지스터, 그런 뉴스 하면서 가면 전 국민의 과학 지식이 확 올라가. 한 따라서 포토레지스터. 포토레지스터라는 게 우리 반도체 하는 사람들은 매일 쓰는 물질이요. 그것도 아무래도 지금 야단 났는데. 결국 그 포토레지스터인데,
그거는 빛을, UV 빛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딥 UV 빛을 갖고 하는데, 그 반도체 할 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가는 게 뭐냐 하면 빛을 쓰는 게 아니고, 일렉트론 빔을 갖고 사진을 찍어요. 주사를 해요. 스캐닝을 해요. 근데 그 일렉트론 빔을 할 때도 그 일렉트론 빔에 대한 레지스트를, 포토레지스트 같은 걸 이렇게 코팅을 해요. 근데 그걸 갖고, 싱글 일렉트론 트랜지스터 만들려 하면 거의 천원고스트롬 오다로 리소그라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보면, 선을 명하게 이렇게 만들려 하면 빔을 좀 오래 오픈시켜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질하고 인터랙션 해갖고 타버려요, 그냥. 그 실험할 때 가장 그 디바이스 만들 때 그 관건이 뭐냐 하면 짧은 시간에 오픈하면서 시간을 가장 줄여야 아주 그러니까 다른 데미지가 안 입는데, 시간을 많이 하면 일렉트론이 충돌해갖고 데미지를 입혀버려요. 그럼 시간을 줄이면 선이 힘이 돼요. 파라독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측정은 어떻게 하면 측정해야 되겠어요? 측정 자체가 시스템을 훼손시켜버려요. 이게 양자코의 가장 핵심 문제입니다. 측정하는 행위 자체가 원래 있던 대상을 시프트 시켜버려요. 그래서 대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측정하는 시간을 극단으로 미니멈 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잠 따라해주세요. 순간. 예. 이 순간이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측정을 완벽하게 하려면 순간적으로 해야 돼요. 예. 순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측정의 완벽한 거는 뭐냐 하면, 인터페어런스가 없는 그거는 순간적으로 해야 돼요. 아이디어하게 시간 t가 제로로 가야 돼요. 델타 t가 제로로 가야 돼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측정의 대상물은 변형이 안 되고 그 리얼리티를 그대로 보여줘요. 예.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물이라는 개념이 출현한 거예요. 예. 측정에서 완벽한 측정은 순간적인 측정이고, 순간적인 측정을 해야만이 그 대상이 변형되지 않고 그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은 순간적으로 해야 되고, 사물이 이제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요걸 뭐라 하냐면 존재라 그래요. 따라 존재.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란 개념은, 자,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게 변형되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원래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원래 그대로 갖고 있으려면 어떤 측정 과정에 이게 변형이 되면 안 돼요. 그러려면 논리적으로 순간적으로 측정해야 돼요. 시간 좀 더 가면 에너지가 인터랙션 해버리고 나면 변형이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양자역학에서 이걸 측정의 문제, 따라 측정의 문제. 예, 양자역학이 굉장히 중요한 파라독스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 측정하는데 순간적으로 하면 사물이 드러나요. 예. 자, 이 사물은, 이게 조금, 비유를 조금 들어봤을 때, 우리 박자세 의원이 2년 전에 송년회, 학습 탐사 겸해서 송년회 어디 갔나 하면, 질문. 우리나라에서 단일 건물로서 가장 큰 건물이 뭔지 혹시 아는 분? 단일 건물에서 1kg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예, 건물 전체 짓는데 3천억 들었습니다. 예, 포항 공대에 있는 방사광 가습기입니다. 예, 그 프로젝트가 전체 들어갔는 게 한 3천억, 4천억 들어갔는데, 단일 건물 가장 큽니다. 그때 우리 박자세 회원들이 60명이 그 현장에 가서 4시간 동안 그 총 책임자한테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근데 그 포항 방사광 가습기 실험장치 쭉 맨 끝에 가면 방사광 빔이 나오는데, 그 빔을 이용하는 실험실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실험실에 주로 주 고객이 누군지 알아요? 네. 네. 뭐냐면 DNA나 세포생물학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약회사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약 만드는 건 전부 다 단백질 공학입니다. 거기서 갔더니 우리 지난번에 1000명 모임 그 세미나 있었죠. 며칠 전에 그 김빛나래 교수, 서울대 교수가 했잖아요. 그분 또 그쪽에서 해갖고 네이처가 논문에 냈어요. 근데 그게 뭔 연구하느냐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약회사가 수십조 원을 들어가서 핫 이슈가 뭐냐면 단백질 입체 구조를 실시간으로 찍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왜 어려운 줄 알아요? 단백질 입체 구조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상상을 초월 정도로 바이브레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단백질 입체 구조를 합시다. 이게, 그러니까 펜토초, 10-12성 초, 이런 오다로 이게 바이브레이션 해요. 떨어요. 자, 예를 들면 10-12성 초 만에 움직인다 하면, 고정된 이미지를 얻을 수 없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사진 찍어야 되는데, 입초가 나오는데. 그러면 10의 12성초보다 더 짧은 비임을 갖고 찍어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바로 그것만 이해하시면 이야기가 비유가 아니고 리얼하게 와닿습니다. 뭐냐면 어떤 측정하려면 빛으로 갖고 측정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이 빛의 그 주파수가 피실험자가 대상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냥 보면 돼. 대상이 고정되어 있으면 하루 종일 봐도 상관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대상이 움직이면 대상이 움직이는 것보다 내가 더 빠른 시간만이 대상이 고정이 돼 있어요. 자, 이것도 다른 비유가 있어요. 이런 거야. 그 스타트rek에 그 강성 그물을 갖고 싸우는데 스승하고 제자가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한참 싸우더니 제자가 하는 이야기가 스승님,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는 스승이 뭐라 하냐면 자네가 늦은 거야. 이해하셨나? 요 비유를, 요 이야기 잘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느린 사람하고 빠른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더 빨라지면 더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보면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존재. 그게 존재예요. 왜 우리는 존재를 이 모든 게 변하지 않고 존재로 보느냐 하면 우리의 속도가 그러니까 이 건물이나 바위나 이것들은 10만 년, 바위는 만들려면 1000만 년 이런 시간이 걸려요. 1000만 년 안 바뀌니까 우리 100년 동안 봤을 때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바로 요걸 미리세컨드, femto세컨드로 바꾸면 바로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전적으로 우리가 고정된 사물은 따라서 환상입니다. 고정된 사물은 우리가 너무 빨라서 그런 거예요. 혹은 우리가 너무 느려서 그런 거예요. 상대적인 겁니다. 됐죠? 바위는 그 영원하게 보이잖아요. 왜? 우리가 바위를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 수십 년 되잖아요. 10년 이상 바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동안에 바위는 1000만 년 동안 안 바뀌고 있으니까요. 예. 10년하고 1000만 년 같으면 우리가 더 빠르잖아요. 우리가 너무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라지는 동안에 저 바위가 붕괴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존재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존재는 전체적으로 환상입니다.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이걸 femto초, 나노초 이런 쪽으로 적용을 안 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근데 이 양자중력 이론에서는 왜 그걸 적용을 안 하느냐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요 점입니다. 오늘 강의는 어렵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수시가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적용했던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래 안 밀어붙였어요. 자, 됐어요? 자, 그래서 따라서 사물은 환상이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죠. 우리가 보는 사물은 환상이 됩니다. 존재는 더 환상이에요. 왜? 내가 빨리 바뀌면 다른 거는 천천히 바뀌는 거예요. 천천히 바뀐다는 거가 무슨 말이냐면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거예요. 전적으로 이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측정에서 사물이 드러나는데 측정에서 드러나는 사물의 존재는 다 환상이라는 거예요. 네, 시간에 대한 빠르고 늦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게 있어요. 측정 말고 관계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관계. 네. 오늘 관계란 말을 많이 쓸 겁니다. 관계가 들어오는데 관계는 뭐가 되느냐 하면 시간이 출현해요. 드디어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의해서 그 동의어가 뭐냐 하면 인과입니다. 자, 오늘 그 제목에다가 인과란 말씀인데 인과율이 생깁니다. 인과율. 그래서 법칙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꼼짝 못하게 인과율이 갇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잘 들으세요. 시간 속에는 순간은 없다. 한번 따라서요. 시간 속에는 순간은 없다. 참 묘한 말이죠. 시간 속에는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순간은 정지 영상 같은 거예요. 따라서 정지 영상. 이거 핵심 개념입니다. 영화의 필름의 스냅 사진 하나요. 근데 정지 영상은 곧 사물을 나타내고, 사진이 사물을 나타내고, 그 사물은 논리적으로 환상이라는 거예요. 왜? 바뀌는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빨리 바뀌기 때문에 대상이 천천히 바뀌면, 바위처럼 천천히 바뀌면 그걸 사물이라 했고, 그걸 존재라 했고, 그걸 실체라 그랬고, 실존이라 그랬고. 근데 그게 다 뭐냐면 빠르게 바뀌느냐, 느리게 바뀌느냐, 이에 생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 속에는 순간은 없는 거예요. 거꾸로 순간 속에는 시간이 없어요. 양립 못해요. 이 두 개는. 시간하고 순간이라는 개념은. 근데 관계. 자, 이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리 이제 쭉쭉 몇 가지 덩어리를 말씀드리고 같이 생각하는
가야 되는데, 예. 거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예, 키워드만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거시계. 예. 이 거시계는, 거시계를 나타내는 파라메터, 거시계의 변수는,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시계는, 압력, 먼저 온도, 압력, 그 다음에 부피가 있습니다. 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온도, 압력, 부피를 나타낸 이 방정식이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그래서 우주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정식이 바로 이 방정식입니다. 뭐냐 하면 du 이꼴 t ds 마이너스 p dv 플러스 u dn이라는 이 방정식이 있습니다. 아마 다 제가 수도 없이 풀어줬기 때문에 기억날 겁니다. 이 방식은 우주의 나이까지 다 계산합니다. 놀랍게도.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정식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 여기서 보시면 변수가 자 따라 온도, 압력, 예, 그 다음에 부피. 예. 우리가 거시 상태에서 보는 거는 온도, 압력, 부피입니다. 자, 이게 잘 보세요. 오늘 덥죠? 예, 여러분들 계절을 어떻게 느낍니까? 온도로 느끼죠. 온도 하나가 얼마나 결정적 파라미터인가를 우리의 모든 몸의 상태부터 우주의 상태, 날씨, 모든 온도로 설명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압력은 도대체 뭐겠어요? 압력. 예, 압력은 우리가 인간이 가장 잘 느끼는 정도. 바람 불어보세요. 피부에 압력을 느끼죠. 이 압력은 뭐냐면 단위 면적당 포스입니다. 자, 또 힘. 온도는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자, 에너지. 예, 여기다 해놨죠. 예. 온도, 예. 근데 이제 거시계에서는 우리는 요거밖에 못 느낍니다. 근데 미시계는 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미시계는 뭘로 되어 있냐면, 예. 매스, 차지, 스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수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스, 차지, 스핀. 예. 미리 말씀드렸, 근데 이번 이 책 올려놓은 그 세 권의 책을 여러분들 다, 우리 박사생으로 공부 좋아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보실 겁니다. 근데 이 세 권의 책을 쭉 읽다 보면 계속 쭉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확 상황이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미시계란 개념하고 거시계란 개념입니다. 따라 미시계, 거시계. 예. 근데 우리가,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도 이쪽이 참 묘미가 뭐냐 하면 양자 중력 이론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술식으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양자역학 익히 다 알아요.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일반 상태는 익히 다 알아요. 공부한 사람들은. 그 두 개를 결혼시킨 이론이요. 논리를 그대로 두고 논리를 하나도 해석 안 시키고 비약도 별로 하지 않고 그대로 결혼시킨 이론이 때문에 공부를 좀 한 사람은 그냥 쑥 받아들여져요. 자, 근데 받아들여지는 거하고 실제로 그거 확 몸에 붙여갖고 아 진짜 이거네라 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확 몸에 붙는 순간에 어느 세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알았다는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자, 범주화. 예,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이제 쭉 책을 읽다 보면 아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그게 확 느껴져요. 왜? 우리는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오직 거시계 변수하고만 상호작용을 해요. 이게 나는 이 세 권의 책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장이라고 봐요. 우리는 오직 거시 변수들하고만 상호작용해요. 따라 상호작용. 이게 핵심입니다. 미시계하고는, 우리 거시 시스템 미시계하고는 상호작용하느냐. 자, 이 말은 굉장히 황당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하는데, 무슨 요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는 미시계로 돼 있어요. 다 원자로 돼 있잖아요. 세포로 돼 있잖아요. 다 그걸로 돼 있고 거시계가 생겼어요. 자, 근데 이 이야기 핵심 뭐냐면요. 우리의 감각은, 우리의 사고작용은, 특히 우리의 감각은 결코 미시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파라독스가 생겼어요.
어떤 파라메터는 미시계하고 거시기가 통용됩니다. 예를 들면 질량 있잖아요. 매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여기 에너지라는 개념,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질량이라는 것은 입자 개수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스핀이라는 개념은 따로 스핀이라는 개념은 거시기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양자감 항상 교수들이 항상 가르쳐 준 게 책에도 항상 거시기에 팽이 돌리는 스핀 돌린다 그러잖아요. 그 스핀하고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미시계의 스핀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걸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시기에는 미시계의 스핀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질량이라는 개념은 같이 써요. 질량은 모으면 돼요. 됐죠? 근데 스핀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또 두 번째 딱 다른 게 있어요. 차지는 거시기에도 있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있는데 특별한 경우만 차지가 드러나요. 거시기의 존재는 토탈 해갖고 차지를 보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제가 이쪽에 원래 지질학 강의하면서 쫙 하면서 분자식 적어줬잖아요. 그 적어줬는 그 원리가 뭐였어요? 따라 전기중화. 수도 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 원리 하나로 갖고 20, 30개 분자식 그냥 쫙 다 유도해내는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예. 암석학의 가장 결정적인 지식 딱 하나입니다. 따라 전기중화. 간단해요. 이만한 바위 덩어리가 전기를 띈다면 다 감전되고 아무도 못 살아요. 자, 우리 몸뚱아리가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에 전자가 있으면 전기를 띌 것 같은데 우리 몸 전체가 전기를 띠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SF에는 나오지. 그건 완전히 슈퍼맨이 돼요. 위험해. 근데 없는 건 아니요. 특별한 경우에 생겨요. 요 차이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존재에서는 거시기에서는 전기를 띠면 안 돼요. 그래서 이쪽 기억납니까? 이쪽에 네테르 시오리 증명하면서 Q 이렇게 하면서 완벽하게 전화 보존의 법칙. 자연과학에서 가장 무서운 법칙이 전화 보존의 법칙 수습시하겠죠. 그 말은 뭐냐면 거시기에서는 전기가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가 저 대학에서 전자과에서 2학년 때면 전자기학을 배워요. 전자기학 이그젠플이 뭐냐면요. 구리 동전으로 되어 있는 동전에 원자가 있는데 원자에서 양성자하고 전자를 분리해갖고 전기량을 계산하시오. 그때 양성자하고 전자를 동전 하나 속에 있는 전자하고 양자를 분리했을 때 포스를 계산하시는 게 처음 예제가 나와요. 그거 계산하면요. 지구 덩어리만 에너지가 나와요. 힘이. 상상을 초월한 힘이 나옵니다. 그 계산하면.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거식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붕괴되어 버려요. 자, 따라 전화. 예.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미시계하고 거시계는 변수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런데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거시계 속에만 살아요. 그리고 그 책에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아주 근데 인간만이 거시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한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시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시계로 들어간 사건이 뭐냐면 미시계를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깡그리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따라서 가정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어떤 가정? 바로 따라서 불연속. 예, 에너지가 불연속이라는 가정을 한 거예요. 그 위대한 착상을 만든 사람도 죽을 때까지 그 가정이 불편했던 거예요. 맞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왜? 너무나 이 거시계에 우리는 매몰되어 있던 거예요. 미시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시계로 들어갈 수 없다. 이걸 끝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중요하냐 하면 미시계 문을 열었던 사람들도 평생 몸부림치면서 열었지만은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미시계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류가 미시계로 들어가는 문은 뭐였냐면 가정밖에 안 했던 거예요. 따라서 양자가설. 예, 가설이 있습니다. 양자가를 배우면 가설을 배워요. 왜 그게 나오느냐? 미시계는 논리의 세계가 아닙니다. 왜 논리 세계 아니라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거시계 속에서 논리를 만들었고 미시계는 다른 세계입니다. 인류는 미시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갔죠. 감각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수학적 논리 구조로 들어갔습니다. 논리에 들어가는 출발점이 가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성 이론 또 들어간 게 뭡니까? 강속 불변의 원칙이라서 가정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출현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미시계의 세계는 우리의 거시 상태에서 사는 우리 인류 입장에서는 아예 보이지가 않고 아예 논리 구조를 모릅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냐면 네이처는 네이처의 길이 있다. 인간이 착각하지 마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듣게 인간이 착각하지 마라.
우주가 당신들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어떤 용어가 나오면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네, 한번 적어볼게요. 부분적 순서. 부분적 순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지역적 현재. 용어가 매끌매끌합니다. 네, 적어서 그 내용에서 발췌해갖고 제가 재구성해낸 말입니다. 자, 따라 부분적 순서. 네, 이 순서가 바로 우리 생명을 만든 겁니다. 생명은 우주에 보편적이지 않아요. 지금까지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극히 부분적 사건이에요. 자, 또 국지적 사건. 네, 국지적 사건입니다. 남은 남이요, 그냥. 국지적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는 뭐냐면, 이거 너무 유명합니다. 지역적 훈적, 지역적 현재. 예. 우리가 태양이라는 행성 주위에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블랙홀 주위의 행성이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시간이 달리 갑니다. 시간은 엄밀히 말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도 다른 시간을 간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 태양 부근에 있는 거, 만약 중력이 있으면 시간이 달라갑니다. 이건 일반상승 공부하는 기본입니다. 중력에서 시간 지연이 있기 때문에 어떤 천체마다, 어떤 행성마다 시간은 다 달려갑니다. 우주 동일한 현재는 없습니다. 가장 넌센스는 우주에 동일한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국지적입니다. 자, 따라서 국지적 현재. 예. 바로 순서도 국지적입니다. 예. 우리가 순서가 바로 뭐냐 하면 엔트로피인데 나중에 이쪽에 시간하고 연결되는데 전부 다 국지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입자물리학에서 이쪽에 잠깐 따라보세요. 적어놨는데 요 보시면 요거에 지금 EWS 요게 뭐냐면 게이지 시오리입니다. 게이지. 예, 이건 원래 강의 많이 했습니다. 이 게이지 시오리 앞에 항상 반응이 뭐냐면 로컬 게이지입니다. 글로벌 게이지는 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로컬 게이지. 포수는 기본적으로 로컬입니다. 예, 그래서 로컬 게이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위크필드 이걸 그대로 로컬 게이지라고 그래요. 자, 로컬. 예. 마찬가지, 벌써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5천만 있지만 지금 여기 모인 한 100명 정도 사람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국지적인 거예요. 따라 국지적이다. 예. 얼마나 다양한 취미생활이 있고 동호회가 있어요. 얼마나 다양한 국가 시스템들이 있어요. 다 국지적입니다. 우리는 연속이라는 개념이나 무한이라는 개념이 너무 젖어 살아갖고 그걸 과잉 일반화 시켜버린 거예요. 따라 과잉 일반화. 각자가 달라요. 각자가 달라요. 자, 따라 입장. 사람마다 입장이 있는 거예요. 예, 다 달라요. 이 공부하면 더 명확해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 관계라는 개념을 넘어가요. 예. 그래서 이쪽은 뭐냐면, 자, 따라 부분적 순서. 지역적 현재. 예, 우주 동일한, 우주에 하나의 시간 없어요. 무한이란 말 싫어. 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해줄게요. 무한이란 말을 싫어해야 돼요. 그거 없어요. 밝혀줄게요. 무한이라는 거 없어요. 연속이라는 건 아예 벌써 깨졌어요. 없어요. 그래서 공간이, 이건 연속이 깨진 게 뭐냐면 따로 양자화. 이게 깨져서 어떻게 되냐면 연속이 깨져갖고 곧장 두 개가 나옵니다. 불연속에서, 오늘 대풀에서 나오는 건데, 예, 공간의 양자화. 그래, 공간의 양자화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간장자라는 말 그대로 씁니다, 지금. 이게 불연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다 불연속이 돼갖고, 공간 양자입니다. 시간 양자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아날로그 같은 시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은 불연속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공간 양자는 거의 지금 뭐 정상 과학이나 이쪽이나 다 지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뭐, 예. 공간 양자된 그 입자를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그 책에 뭐라 하냐면 공간이 양자화된 그 공간 양자를 발견하면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견이 됐을 거라고 그 이야기 나와요. 근데 아직은 발견을 못했는데, 가속해서 발견을 못했는데 공간을 양자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간의 양자화가 이제 드디어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여기 블랙홀이 있다면 블랙홀에 이게 이벤트 호리존탈인데 블랙홀이 정발을 해요. 그 블랙홀이 정발이 여러분들 그 책에도 계속 나오는데 블랙홀이 라디에이션을 일으켜갖고 블랙홀이 정발해갖고 말 그대로 다 사라져 버려요.
예, 시간마다 질량에 따라 달라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블랙홀에 정발하면 이게 라디에이션을 내는데 이 라디에이션의 온도가 질량에 반비례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호킹 라디에이션 공식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볼트만 상수에다가 매스 나눠주면 돼요. 매스가 적으면 적을수록 정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커요. 예, 이게 빨라요.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발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내뿜어요. 뿜고 여기에 이 공면 이게 이제 이벤트 호리존탈 블랙홀의 표면적입니다. 블랙홀의 표면적이 있고 정발하려면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지금 이쪽에 주장하는 게 뭐냐면 블랙홀 이벤트 호리존탈 부분을 빽빽하게 몰려있는 공간 양자 에너지라는 거예요. 자, 공간 양자. 진짜 황당한 이야기죠. 우리 갖고 있는 개념에서. 공간이 텅 빈 건데 무슨 그게 양자, 퀀텀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공간이 양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블랙홀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는가? 라디에이션이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어떻게 나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데 이걸 부룩스럽 떨는 게 뭐냐면 공간 양자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공간 양자는 자, 양자는 반드시 요동을 칩니다. 자, 따라 플락체이션. 멈출 수 없어요. 따라서 멈출 수 없어요. 요 개념이 오늘 강의에서 두 번째 중요한 개념입니다. 따라 멈출 수 없어요. 예. 거시기하고 미시기 완전히 다릅니다. 거시기에는 멈춘 게 있어요. 멈추는 것처럼 보여요. 멈춰가 고정되어 있는 걸 따라 존재. 그걸 존재라 그래요. 그걸 실제라 그러고, 그걸 사물이라 그래요. 근데 사물과 실제와 존재는 따라 환상이라는 거예요. 단지 존재하는 건 뭐냐면 관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관계인데, 전부 다 연결됩니다. 이 관계가 뭐가 되느냐 하면 과정이 됩니다. 프로세스. 과정이 되고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두 가지 과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정의 정도가 있는데 슬로우 프로세스, 느린 과정. 느린 과정을 뭐라 그러냐 하면 사물이라 그래요. 사물이 뭔지 이제 정확히 대표님 대로. 사물은 뭐냐면 과정인데, 과정이라는 건 계속 변화되어 가는 무엇이에요. 근데 좀 더 천천히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걸 사물이라 그래요. 자, 빠른 과정이 뭐냐 하면, 빠른 과정. 일반 좀 빠른 과정을 우리는 사건이라 그래요. 자, 따라 사건과 사물. 요거는 정확히 개념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에는 사건밖에 없는 거예요. 딱 사건밖에 없다. 좀 느린 사건을 사물이라 그래요. 명확해졌죠? 예. 자, 하루살이가 헤어지면서 야, 내일 보자 이러면 무슨 말이 돼요, 그러면? 가들한테 내일이 없어요. 하루밖에 못 사는데. 예. 과정밖에 없어요. 예. 오늘 아침에도 누구 좀 유명한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고 방금 아침 몸소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나이도 저 또래인데 그냥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거예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이 문제들이 석정이나 관계나 이런 인간으로 자꾸 이렇게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느냐 하면, 잘 들었어요. 모든 게 가정밖에 없다면, 사물이 환상이라면,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고, 만나고, 묵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운전하고, 모든 게 거시적인 사물들인데, 이게 환상이라면, 그걸 누가 믿어? 네. 근데, 우리가 그게 끝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말장난이 아니요. 제가 한 열흘 동안 이 생각들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건 말장난이 아니요. 지적 어떤 뭐 허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계로 들어갑니다. 사건의 세계로 들어가요. 자, 따라서 미시계. 오늘 다 잊어버려도 거시계하고 미시계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미시계로 다시 돌아가요. 언제? 자, 따라서 분해된다. 다시 분자로 분해됩니다. 언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거의 한 50년 후면 다 분해돼요. 50년 후면 다 분해돼요. 옛날 90% 50년 후에 다 분해됩니다. 가까운 사람 10년 내로 분해되고, 몰라요. 앞으로 1년 내로 분해됩니다. 네. 그 생각이에요. 분해가 되면 어디로 가요? 미시계로 가요.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미시계로 가요. 네. 곧 닥칠 우리 사건이에요. 미시계예요. 다시 분자의 결합으로 그냥 다 돌아가요. 예. 예. 그래서 반드시 미시계, 거시계, 이게,
저도 이제 이 책을, 사실 이제 이쪽 강의만 계속 하다가 이 책을 본 지는 한 2주밖에 안 됐어요. 쭉 이렇게 보다가, 아이, 뭐, 잘 썼네. 이래 생각하다가,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아, 이거 아니네. 아, 이거 진짜 아니네. 확 잡힌 게 뭐냐 하면, 거시기하고 미시기 이개념이요. 당연히 다 알아요. 누구나 공부 전문 사람 이건 다 알아요. 아는데, 아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 하면, 우리가 거시계 밖에, 거시 상태의 변수 밖에 못 만난다는 이걸 확 깨달으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를 범주화로 나눠요. 남자와 여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 자익과 우익, 온갖 범주화로 나눴어요. 근데 이 범주화는 거의 대충 알았는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범주화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만날 가장 위대한 범주는 상과 족이 모든 걸 떠나갖고 저는 지난 열흘 동안 이게 확실해졌어요. 따로 거시 상태, 미시 상태. 예. 한번 볼까요? 내가 지금 막 열변을 토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내 얼굴 표정을 봐요. 거시 상태예요. 근데 내 이쪽에 일어나는 건 뭐죠? 내 목소리 액센트는 이쪽에 전부 다 해갖고 뭡니까? 근육들. 내 브레인에서 신경 명령을 내렸었잖아요? 그럼 이 신경이 어떻게 왔어요? 전화 펄스잖아. 분자, 케미칼이 분비됐잖아요. 도파민, 세로토닌 분비됐잖아요. 전부 다 분자적 현상입니다. 모든 작용은 미시계에서 일어나요. 거시계는 단지 미시계의 평균밖에 못 만나요. 오늘 여러분들 이 강의를 다 끝나고 나서 딱 하나만 갖고 가시면 돼요. 거시 상태, 미시 상태를 갖고 한 달 동안 사고를 한번 해봤어요. 아하, 미시 상태는 아예 모르는구나.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지금 뭐 맛있는 걸 드셨을 거예요. 바나나를 먹었다. 그럼 바나나가 지금 위장 속에 들어가 지금 한번 위장을 해갖고 1시간 지나면 소장까지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소장 점막에서 일어나는 그 미시 상태를 지금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자, 그럼 미시 상태. 우리의 모든 작용은 미시 상태에서 일어나요. 근데 그걸 하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거시 상태하고 미시 상태가 서로 미시 상태를 모으면 거시 상태가 될 것이면 간단하게 따로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된다면 질량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질량은 모으면 돼요. 근데 스핀이나 차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핀은 딴거리 없다는 거예요. 거시 상태가 미시 상태에 해당되는 스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차지는 또 근본적으로 미시 상태는 차지가 있어야 돼요. 특히 어디? 세포 속에서. 왜 생명이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가요? 자, 따라 이온. 이온이 뭡니까? 차지잖아요. 전기를 띤 원자들이잖아요. 자, 왜 물이 생명의 근본적인 물질일까요? 그 많은 분자를 전기를 띠게 해주는 거예요. 분거가시게 해주는 거예요. 세포 속에는 차지가 제로가 아닙니다. 세포 속에는 모든 원자들이 이온이 돼갖고 이온 그 자체의 전자기력으로 생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시기에서 내가 만약에 이 몸뚱아리가 전기를 띈다면 악수하는 동안 타 죽어요. 이해하셨어요? 그 시기하고 미시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갖고 가시면 돼요. 그걸로 통하면 이 책 세 권은 다 풀립니다. 다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착각 속에 어쩔 수 없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그 착각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자, 따라 시간, 인과율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예. 자, 따라 존재는 환상이다. 예, 다시 할게요. 왜? 존재는 측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 측정을 통해서. 이 순간이에요. 순간적 측정일 때 사물이 되는데 이 사물은 순간적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자, 이게 순간이 자, 한번 10의 마이너스 12승초로 하면 자, 단백질 측정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물은 뭐냐면 이거보다 무조건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게 사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 고정되는 거예요. 딱 고정된다. 사물의 본질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 책 그림에 따라서 흔적. 흔적이라는 단어 보셨죠? 흔적을 남겨요. 흔적은 움직이지 않아요. 자, 고정되어 있다. 예, 사물이 움직이면 사물이 아니요. 사물이 없어. 벌벌 떨어버렸어. 이거 뭐 어떻게 알아? 딱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이거 내 손가락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손가락 보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시각 프로세스가 이 요동보다 더 빨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빠른 빛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상상을 초월 빨리. 단백질을 어리게 요동하는 줄 알아요? 1초에 100억 번 이상 요동을 해요. 그러면 빛이 1초에 1000억 번 그 요동보다 더 짧은 시간을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정지되어 보이죠? 딱 정지되어 있다. 사물의 본질은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명하죠? 예. 전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빠르면 대사는 정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틀렸어.
예, 모든 사물은 환상입니다. 환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데 왜 그런 세계가 출현했느냐? 그 시기에 우리는 그 시기에 살고 우주에 그 시기에 관심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의 상태에 대해서 묻게 된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크고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저 바위는 어떻게 됐고 지층은 어떻게 됐고 멘틀은 어떻게 흐르고 자, 따라 그 시기에 자, 우리가 시간을 돌려갖고 인류 역사상 시간을 돌려갖고 300년 이전에 지구 역사에 있던 모든 인류는 그 시기에 밖에 설명을 못 했어요. 서양에 있는 극히 일부의 과학혁명이 있어 드디어 미시계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논리적 구조를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과학자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 시기적 사고밖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애통해하고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뭐 그렇잖아요. 예, 다시 일로 돌아가요. 미시계 따라 미시계. 예. 그래서 미시계하고 그 시계가 저부터 가장 근본적인 범주요. 근데 이제 미시계로 가면 그것도 이제 뭐냐면 미시계에서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다르면 과정이고, 그럼 관계가 왜 생겼느냐? 이 세 권의 책에서 가장 어려운 용어가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흔한 따라 상호관계. 예. 그래서 이 전체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독해를 했을 때 이 책의 세 권의 핵심은 뭐냐면 미시계, 거시계를 보는 범주,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주 전체, 미시계든 거시계든 다 합쳐갖고 우주 전체에 뭐가 있다면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 딱 하나. 그래서 아주 명쾌해요, 이거는. 예, 오늘 강의 끝나면 미시계, 거시계 개념 갖고 가시고, 그 다음 지금 이야기 딱 하나만 갖고 가시면 돼요. 그 딱 하나가 뭐냐? 혹시 아는 사람? 아마 이 책의 그 마지막 문장쯤에 나오고, 그렇게 자주 안 나와요. 근데 이 책을 제대로 읽어보면 그 마지막에 나와요, 핵심이. 내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미리. 요 답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걸, 제가 10년 동안 강의했던 내용이잖아요. 박자 세원들이 이거 지금 누가 저 대신 와서도 설명을 해야 돼요, 제대로 하는. 우리 장군님 할 수 있죠? 이번에 국립과학관에서 12번 강의를 아무도 안 빠지고 우리 강의를 들으셨는데, 이게, 이 도표에 쭉 따라오세요. 따라서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수도 없이 했죠? 쭉 따라와보세요. 뭐죠? 이 중력이 이렇게 늘어오고, 야들은 보세요. 전자기력, 양력, 강력은, 야들은 원래 고향이 미시계입니다. 따라서 미시계. 야들은 원래 고향이 거시계입니다. 바로 이게 거시계 미시계입니다. 그러니까 야들은 본래 미시계이기 때문에 곧장 양자화가 돼버려요. 됐죠? 그래서 이게 양자화된 거예요. 따로 퀀텀, 일렉트로다이내믹스. 예, 퀀텀이 그냥 붙어버려요. 예, 그 다음 야들은 둘이 만나고, 강력은 만나는 게 그랜드 유니파이 시오리요. 여기까지 오는 걸 내가 따라서 양자. 여기 미시계예요. 됐죠? 근데 이 흐름은 아예 질량 덩어리를 갖고 있어요. 따라 거시계. 만력 뉴턴이 어떻게 했어요? 달하고 지구, 태양하고 지구, 이걸 따져줬잖아요. 거시계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태생 자체가 거시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계니까, 자, 따라 중력. 중력하고 양자가 만나는 게 따라 양자 중력. 예. 노벨리 책이 바로 노벨리가 평생 연구했던 분야가 따라 양자 중력. 자, 이게 결혼식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결혼식에 아직 전 인류의 공인을 못 받았는데 주례사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 주례가 해갖고 이게 실험 증거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게 만나는 거예요. 자, 따라 중력, 양자 중력. 그 이름이 뭐냐면 칸텀 그래비티. 됐죠? 칸텀 그래비티의 이유를 잘 따라오세요. 지금부터. 칸텀 그래비티라면 뭐냐면 중력을 양자화하는 이론이 지구상에 지금 2개가 출현해 왔어요. 도미넌트한 게 뭐냐면 슈퍼스트링. 그 다음에 좀 마이너한 게 뭐냐면 칸텀 루프. 요 2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 슈퍼스트링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 지구상에 한 1000명? 어떻게 내가 보여줄게요.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루프 중력은 더 적어요. 더 적은데 요 2개 이론 중에 오늘 강의는 양자 중력입니다. 양자 중력. 양자 중력이든 슈퍼스트링이든 다 중력하고 양자를 결혼시키는 거예요. 따라 거시계, 미시계. 근데 지금 인류 지성사는 드디어 거시계하고 미시계를 하나의 방정식으로 설명하는 그까지 오는 거예요. 예. 아직 성공했는지 아닌지 몰라요. 성공했다 안 했다는 자연이 그러냐고 증명해 보여줘야 돼요.
실험으로 증명해 주는데 그 실험하려면 가속기가 슈퍼스트링 같으면 지구만한 가속기가 있어야 돼요. 지금 막 20km 정도잖아요. 그게 아마 지구만한 가속기가 있어야 그 에너지 레벨이 들어가요. 워낙 에너지 레벨이 높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나는데, 자, 양자 중력, 따라서 양자 중력. 그래서 양자 중력에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 그리고 이 양자 중력이 공통으로, 이 두 가지 이론이 공통으로 바라보는 용어가 있다. 따라서 양자장, 따라 퀀텀 필드, 따라 퀀텀 필드. 예, 바로 야가 딱 하나입니다. 오늘 요거 갖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결론 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양자장 요거 하나가 우주입니다. 따라 우주. 예, 지금 인류가 도달한 우주는 양자장입니다. 미시세계, 거시세계 다 포함해서 요거 하나면 됩니다. 예, 우주입니다, 이게. 세계고, 우리 인간이고, 모든 건 다 합니다. 그게 정명이 뭐냐 하면 우주에는 이 네 가지 힘밖에 없습니다. 이 네 가지 힘의 기결이 뭐냐 하면 따라 퀀텀 필드. 자, 이 퀀텀 필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중력장이, 자, 보세요. 전자기장은 뭐냐 하면, 내가 미리 딱 해놨어요. 이쪽 쭉 따라가 보면, 자, 따라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자, 필드란 개념이요. 그래서 뭐냐면, 자,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석이잖아요. 막대 자석이잖아요. 초등학교 해봤죠? 하면 모래가, 까만 모래가 이렇게 선을 그리죠? 자, 또 전자기력 선. 선이 평면으로 모인 게 장입니다. 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품 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매력, 이런 것도 장입니다. 매력이라는 게 딱 한 점이 아니고, 매력적인 사람 부근에 가면 은근히 기분 좋고 끌리잖아요. 그게 거리가 있어도 끌리잖아요. 자석이 끌리듯이. 그게 필드입니다. 그 포인트는 강하지만은, 포인트 부근으로 쭉 있어. 따라서 중력장. 이 중력장 저 그려놨잖아요. 태양이 있다면, 이 중력장이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스모기인가, 이렇게, 침대에 툭 누우면 침대가 쑥 내려가잖아요? 그게 장입니다. 그 다음에, 자, 전자기장.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스트롱하고 위크 필드입니다. 위크 필드입니다. 그 다음 요소는 글루온 다 필드입니다. 필드. 전부 다 이게 필드입니다. 예. 근데 필드인데, 자, 따라서 중력장. 예. 중력장인데 따라서 이거는 퀀텀하고 중력이 만나니까 양자 중력이 되고, 양자 중력이 노는 바다가 양자장입니다. 양자장. 다시 양자장을 이런 거예요. 양자장이란 개념이 전부 다니까 빨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보세요. 자, 자석 있고 전기가 있으면, 자, 쿨롱이라는 전기량이 있으면 이 주위 공간이 그냥 보통 공간이 안 되고 아주 공간이 무슨 성질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중력이 있으면 이 공간이 이렇게 휘어져요. 그래서 이 영역, 그 다음에 이렇게 휘어진 이 전체 공면, 이걸 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장하고 요 센터 있는 그 돌멩이 같은 요거는 뭐냐 하면, 장을 양자화되면 요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장을 양자화하면 입자가 돼요. 그러면 전자기 장을 양자화하면 뭐가 돼요? 그게 바로 광자입니다. 됐나요? 네, 요거 헷갈리면 거의 박자세 회원 아니라면 돼요. 요거 지금까지 이해 못했다면 제가 10년 동안 강의했는데 아직 돼요. 전자기 장을 양자화하면 빛이 됩니다. 광자가 됩니다. 그래서 광자라는 빛 알갱이를 공간상으로 풀어놓으면 전기자기 현상이 됩니다. 그 전기자기 현상이란 하고 빛하고는 동일한 현상의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사고 실험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게 참 놀라워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텔레비전 본다 합시다. 그게 아주 비례합니다. 자, 텔레비전을 봐요. 자, 방송을 빨리 하겠습니다. 방송 카메라에 A라는 배우를 카메라가 찍어요. 자, 찍으면 어떻게 되나 빨리 보여드릴게요. 자, 찍으면, 자, 이거 조명 후라시를 쫙 비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이 아주 그 잘생긴 얼굴에 빛이 탁 반사를 하잖아요. 빛이 반사합니다. 그래서 빛이 일로 들어가요. 카메라 안으로 들어가요. 카메라 안에는 뭐가 있나 하면, 포토 디텍터라는 거 있어요. 따로 포토 디텍터. 예. 저거 30년 연구소 가서 처음 만들었는 게 서페이스 에미팅 포토 다이오드요. 예. 아직도 그날 기억난다. 한 달 동안 실험해갖고 만들었던 게 뭐냐면, 빛이 들어가면, 따라오세요. 요 광자. 들어가면 요 안에는 광자를 전자로 바꿔주는 게 포토 다이오드입니다. 포토 디텍터. 광자가 들어가면 전자로 바꿔줘요. 그러면 이 전자가 쭉
구리선을 타고 가다가 어디 있냐면 남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남산 꼭대기에 뭐가 있어? 방송탑이 있잖아요. 자, 방송탑. 원래 말씀드릴게요. 방송탑에 이 전자가 막 저 구리 도선,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도선을 타고 이 전자가 미친 듯이 달려요. 확 달려요. 따로 교류 전압 들어보셨죠? 교류라는 게 전자가 가속되는 정도로 야가 가속하면 이 가속하는 전자가 뭘 내려냐면 다시 광자를 내요. 광자. 이 광자가 뭐냐면 이때 파동입니다. 따로 이걸 뭐라면 또 전파. 예, 뭐 910MHz 뭐 KBS 제1방송입니다 할 때 그 주파수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웨이브로 해갖고 주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 새마을 운동할 때 우리 집 이래 서랬던 집이 있다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안테나가 이렇게 있잖아요. 텔레비전 안테나. 그럼 이 텔레비전 안테나가 KBS 남산에서 나온 이 방송을 받아갖고 요까지 전자로 가요. 전자로 가고 텔레비전 브라운관에 갔잖아요. 여기서 마지막에 우리 눈을 올 때는 뭘 받게 줘야 돼요? 광자로 받게 줘야 되잖아요. 요까지 올 때는 뭘 오느냐면 전자가 와요. 전자가. 요것은 또 광자요. 요 도선, 구리 타고 올 때는 전자로 와요. 그 다음 텔레비전 속에 들어가까지도 전자요. 어디 갔냐면 브라운관이 있어요. 브라운관. 브라운관에 가갖고 이 전자가 총알처럼 브라운관 그 벽을 때려요. 때리면 브라운관 그 유리벽에 뭐가 있나 하면 따로 형광물질 전자를 두드러 맞으면 빛을 내요. 그래서 그 빛이 다시 짜라락 해갖고 우리 안방에 요렇게 콜릭에 앉아있을 때 다시 빛으로 오는 거예요. 저기 무슨 과정이요? 따라서 광자, 전자, 광자. 세상에. 우리가 본다는 현상은 저거부터 간단해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게 사이언스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 다예요. 자, 따라 광자, 전자, 광자. 예. 이게 여러분들이 세계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따라서 광자, 전자, 광자, 전자, 광자, 전자, 광자, 전자, 광자, 전자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걸 두 개를 나타내면 따라 전자기력. 예. 근데 왜 전자, 광자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같이 결혼하듯이 왔다 갔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런 식으로 막 다니느냐. 기가 막혀. 그게 우주의 근본적인 포스가 있다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브레인 정신작용은 거의 99%가 바로 전자기 현상입니다. 전자, 광자, 전자, 광자. 그 다음에 우리 감각으로 올 때는 전자로 오면 안 돼요. 전자가 여기 보이나요? 안 보여요. 빛이 와야 돼요. 빛이 오면 망막에서 뭘로 바뀌어요? 전자로 바뀌어요. 뭐냐? 그게 뭐냐? 따라서 신경 흥분. 자, 오늘 아침부터 계세요. 이 안은 전부 다 전자로 이야기를 해요. 이 바깥으로 광자로 와요. 이 안은 진짜 묘해. 너무나 조금만 자연과 아는 사람은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를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다는 거예요. 요점입니다. 거시 상태, 미시 상태는 누구나 다 알아요. 연료박조만 한 사람은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요. 꼼짝없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됐다는 걸 딱 깨닫는 순간 그때 자연을 만나요. 아무데나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이 바깥에서는 모든 거는 시가 완전 광자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이쪽에 미케니컬 와도 무조건 안에 가면 전자로 다 바뀌어요. 됐죠? 네. 예. 전자로 바뀌어갖고 마지막으로 전부 다 뭐냐면 미식의 분자, 원자로 다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자, 원자를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인과율이라는 게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 상태, 미시 상태만 끝까지 밀어붙이면 다 보여요. 논리적으로 하나도 모순이 없어요. 네. 자, 됐죠? 네. 자, 그래서 이쪽에 내가 조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이 마지막에는 양자장. 자, 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따라서 광자. 요 광자가 이런 거예요. 광자가 퍼져 있으면 전자기장이요. 됐나요? 광자가 퍼져 있는 게 전자기장이요. 광자를 쭈르륵 모아갖고 탁 요거다 하면 예, 삐달갱이가 되는 거예요. 포톤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입니다. 자, 뒤에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광합성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광합성이 뭡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그대로. 빛이 태양에 쏘잖아요. 식물잎에 들어가잖아요. 식물잎이 연못에 흡수되죠. 흡수되는 그 빛이 나중에 뭘 하느냐 하면 물을 쪼개요. 물 쪼개면 뭐가 나옵니까? 산소가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전자가 나오잖아요. 바로 광자에서 전자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 끄집어낸 전자가 단백질 체인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해갖고 재밌어요. 조금 사고해보면 거의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있다면 사람까지 오는 대부분 감각은 광자입니다. 광자가 물질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이 물질 시스템을 보면 전부 다 전자로 동작해요. 마찬가지잖아요.
태양빛이 식물 잎의 엽록체에 오면 그 안에서는 다 무슨 흐름이요? 전자의 흐름이요. 됐죠? 예. 참 그래요. 광자, 전자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예. 자, 그 다음 뭐냐면 요거는 원자 핵속입니다. 예. 원자 핵속의 양성자 고교환 가지. 요것도 밝혀졌고. 근데 요것들은 이제 양자화가, 원래부터 양자화가 됐던 거고, 요까지 오면 중력은 끝까지 양자화를 거부했어요. 자, 중력은 양자화를 거부한다. 예,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 무한. 예, 따라서 무한. 연속. 일반 상대성 이론 기본적으로 무한과 연속을 바탕으로 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있어요. 무한이라는 개념하고 연속이라는 개념 때문에 중력이 양자화를 그렇게 거부를 했던 거예요. 이제 그거 관문을 돌파를 한 거예요, 최근에. 그거 어떻게 갖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랙홀이 있다 합시다. 근데 블랙홀 요 이벤트, 이게 사상의 지평선이고 이게 특이점입니다. 특이점에서 지금까지 이론은 뭐냐 하면 밀도가 무한대로 간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특이점에 가도 무한히 적긴 한데, 굉장히 적긴 한데, 그래서 앞으로 가득 빨리 말할게요. 박자 세원들은 무한이란 말 쓰지 마세요. 이거 없습니다. 결론. 지금 양자 중력 이론이 맞다고 증명이 되면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이제 인류는 영원히 무한이라는 개념하고 이별하게 될 거예요. 근데 무한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문화작용, 정신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한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자, 따라서 영원히 산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생겼잖아요. 근데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예, 근본적인 변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는 정신작용, 우리 문화현상 속에는 연속이다, 무한이다가 5,000년 동안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이걸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그걸 세계를 딱 봐가지고, 따라서 유한의 세계를 열어준 게 바로 양자혁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봤더니 계산을 다 하고 있었어요. 반도체 물리학을 하면, 제가 전공하는 반도체 물리학에서 density of state를 해요. density of state.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결정 반도체가 있다, 실리콘 반도체가 있다면, 그 전자가 들어갈 상태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걸 계산해야 돼요. 전자가 들어갈 방의 개수, 따라 상태수. 상태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태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계산하는 방식 보여줄게요.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H3성에다가 델타 R, 델타 P를 나눠주면 돼요. 이러면 곧장 나와요. 이거 뭐 어떻게 계산해? 이거 뭐 어려운데? 자, 델타 R이 뭡니까? 이 3성하고 어떤 부피가 되는 겁니다. 자, 델타 P는 운동량입니다. 네, 그걸 이렇게 나눠. 이 공식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이 공식이 바로 uncertainty principle 델타 X 곱하기 델타 P는 H바분의 2여기서 나온 겁니다. 곧장 나온 겁니다. 이게 어벙벙한 공식이 아닙니다. 이거 계산하면 스테이틱 덴시티가 딱 나와요. 그러면 일렉트론을 몇 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계산이 그냥 나와요. 그러면 일렉트론의 시간에 변동하면 전류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모리 트랜지스터 다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뿌리를 넣어가 보면 자, 프랑크 상수. 아무리 적어도 무한히 적진 않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저를 만난 이상 무한이란 말 안 쓰겠다 결심하면 돼요. 그럼 진짜 세계를 만날 수 있어요. 무한은 없습니다. 이게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네. 그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이제 지금 요 나온 겁니다. 자, 따라 플랑크 타임. 나오고 있죠. 자, 플랑크 랭스. 우주의 크기의 미니멈이 있다는 거예요. 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 제로가 아니다. 예, 제로는 없다는 거예요. 무한소든 무한대든 다 무한입니다. 무한은 없습니다. 자연에. 무한은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길이에 있어서 미니멈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플랑크 길이. 자, 플랑크 길이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 공식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 플랑크 상수에다가 만류력 상수에다가 강속을 나눠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플랑크 랭스에서 플랑크 타임. 자, 시간의 양자. 시간의 양자가 이겁니다. 시간도 연속이 아닙니다. 미니멈 덩어리가 있어요. 가장 시간이 짧은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10의 마이너스 43성.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50성 이런 건 없어요. 그 다음 길이도 10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40성 메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요게 미니멈이에요. 자, 또 한계 지어졌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계 어떻게 지어? 이 공식 한번 보세요. 요거다가, 자, 이거
요거만 암기하면 돼요. 그냥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길이니까 길이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길이를 속도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길이를 L을 속도로 나눠주면 뭐가 되냐면 시간이 돼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금방 나오죠. 이게 길이에다가 시간을 나눠준 거잖아. 그럼 이렇게 없어지면 T가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야에다가 LP에다가 C를 나눠주면 돼요. 속도. 나눠주면 루트 취하면 이게 안으로 들어갈 때 2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3성에서 5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기억돼요. 다시 말하면, 자, 또 플랑크 랭스. 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우주에는 길이에 미니멈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가 제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 따라 무한이 없다. 무한은 없습니다. 무한소든 무한대든 없습니다. 인류 이제 그런 해독을 좀 해야 돼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 무한이라는 개념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우리 사고작용이. 영원한 사랑, 영원한 뭐. 그 어디서 나왔다? 연속의 개념에서 나왔어요. 자, 그런 말 안 써야 돼요. 우리 좀 바뀌어져야 돼요. 영생을 누리도다. 아이고,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거 없어요. 없다는 증거가 뭐냐면, 시간 자체가 미니멈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 자체가 미니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면 길이가 미니멈이 있으면 면적도 미니멈이 있겠죠. 계산해 보세요. 면적 미니멈도 계산해 드릴게요. 공식 그냥 나옵니다. 플랑크 에어리어를 할까? 면적의 미니멈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양자중력에 나오는 공식인데 8파이 LP 스퀘어 루트 L 플러스 요거 여기 잘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앞에 상수는 8파이 붙습니다. 그냥 8파이. 그 다음에 플랑크 랭스의 제곱입니다. 그럼 면적이 되죠. 이 플랑크 랭스의 제곱에 요게 핵심입니다. 루트 L 플러스 1. 요게 양자화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 때 나와요. 이게 대략 얼마냐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66, 이게 뭐 건사치로 10의 마이너스 66성 센티미터 제곱 책에 나옵니다. 그렇게. 면적이 이거보다 적은 거 없어요. 당연히 부피도 미니멈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히 적은 거 아니요. 네. 점이 우리가 유클리드 계약에서 점은 크기가 제로다 뭐 이렇게 했죠. 꽉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미니멈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주는 카운터블하다. 우주는 헤아릴 수 있다. 네. 간단하잖아. 미니멈 면적이 있으니까 그 면적이 몇 개 들어가 있는 거 카운트하면 돼요. 그 적분이 아니요. 우주는 미분이에요. 미분 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연속이다 무한이라는 걸 빼버리고 나면 우리는 전부 다 카운트할 수 있어요. 그게 양자혁명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 작용은 전부 다 미식에서 일어나고 분자, 원자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우리 고향입니다. 우리 고향이고 그것들이 모여갖고 거시계를 만들다 보니까 거시계는 미시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미시계 평균값밖에 못 봐요. 일단 평균값. 예. 평균값밖에 못 봐요. 그 평균값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있던 거시계의 압력, 부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체 다룬 게 연력학인데 저 수도식 강의했잖아요. 연력학에 기억납니까? PV 이꼴 NKT 이런 공식 다 했잖아요. 이게 거시계를 다루는 거예요. 이게 전부 평균값이에요. 아보가드로 수만큼 10의 23성계 이래되는 이 분자들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뭐냐면, 시간은 왜 생겼냐면 미시계에 대한 무지입니다. 또는 무지. 인간이 몰라서 생긴 게 시간입니다. 시간은 구체 코드로 나와요. 시간은 무지다. 우리는 미시계를 몰랐기 때문에 시간이란 거시 변수를 만들어냈다. 인간이 시간을 등장시켰다. 시간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인간이 시간을 등장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게 뭐냐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등장시키고 나서 또 우리가 시간적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말을 써요. 인간은 이야기이다. 우리는 이야기일 뿐이요. 기가 막힌 문장이죠. 인간은 이야기이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으로 되어 있다. 시간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겁니다. 관계로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간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공간은
공간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공간은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간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양자 중력의 세 갈래 길에서 아주 명확히 그 비율을 들었는데 공간은 문장이다 그래요. 따라서 문장이다. 우리가 센텐스가 있잖아요. 나는 학교에 간다. 문장입니다. 그것이 공간하고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단어를 빼버리고 나면 문장의 단어를 빼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이 문장으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문장의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가 나는 나라는 개념이 있고 학교라는 장소가 있고 간다는 행위가 있고 그래서 나라는 주어가 목적지 간다는 학교하고 그 사이의 행동이라는 간다는 걸 해가 하는 문장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 각각 단어잖아요. 동사, 명사 그 단어를 빼버리고 나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넌센스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공간이 뭐냐면 나는 학교에 간다 요 각각을 하나의 사물로 보세요. 내가 있고 학교란 사물이 있고 간다는 행위가 있는데 그 각각을 뽑아버리고 나면 뭐가 남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공간은 문장이다. 그 적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비유인데 아주 무릎을 친 비유예요. 공간은 문장과 같아. 문장과 같아. 비유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왜 같느냐 하면 자 문장은 이런 명사나 동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됐죠? 이게 사물로 보면 요게 공간이라는 거예요. 요거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요게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라는 게 단어가 없으면 관계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뭐가 먼저겠어요? 요 사물들이 먼저 있고 사물과 이게 없는 사건입니다. 자꾸 이렇게 사건하고 사물을 같이 써도 됩니다. 이야기했죠? 사물은 뭐라 그랬어요? 시간이 짧은 사건입니다. 됐죠? 느린 프로세스. 이거 적어놨잖아. 자, 느린 과정. 빠른 과정. 사물, 사건을 그냥 섞어서도 논리적으로 안 틀려요. 왜 안 틀리느냐 하면 느린 과정을 사물이고 빠른 과정이고 사건이면 단지 있는 거는 뭐죠? 따라 과정. 프로세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 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프로세스밖에 없어요. 좀 천천히 가는 과정, 좀 빨리 가는 과정밖에 없어요. 좀 천천히 과정을 뭐 동물이다, 식물이다 할 수 있고, 더 천천히 가는 걸 바위다 할 수 있고, 더 천천히 가는 걸 지구로 할 수 있어요. 그냥 속도입니다. 다 바뀌어져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사건과 사건 사이에 관계가 있잖아요.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가 뭐죠? 그게 바로 인과율이에요. 됐죠? 사건과 사물 사이의 관계가 인과율이고 사건과 사물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인과율하고 시간은 같은 말입니다. 그게 전부 다 관계에서 생긴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공간은 문장과 같아. 예. 그러니까 사건, 사물이 있고 사건과 사물 사이에 생긴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또 양자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 공간이 양자화되는 것은 이쪽에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세요. 이제, 공간의 양자화는 어렵죠. 이제 공간의 양자화는 이제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공간의 양자화가 양자역학이 되면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요거 보세요. 자, 요거. 내가 미리, 예를 들어,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꼭 갖고 가셔야 되는 게, 일단 양자장. 예. 그 다음에 거시계, 미시계. 요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요 세 가지만 오늘 꼭 갖고 왔어요. 자, 이게 바로, 공간의 양자화 플러스 해갖고, 이게 뭐냐면, 따라 요동. 우주의 관계가 어떻게 출현했는가를 미시세계에서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양자역학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가군동량이 있습니다. 가군동량이 있는데, 가군동량에, 자, 미리 조금 더 할게요. 관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쪽 좀 적어줄게요. 자, 관계는 어디서 왔느냐? 이쪽에 관계. 자, 따라서 관계가 뭘로 대체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보세요. 따라 실제, 사물. 예, 이 모든 걸 관계로 바꿔치기 해야 돼요. 우리는 실제, 이 살이 실제가 환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물이 환상이고, 환상인데 이 실제를 관계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관계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관계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관계란 말이 굉장히 어벙한 관계입니다. 관계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예. 상관관계, 인과관계, 뭐 온갖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관계라는 이 기원이 어디서 나왔냐? 이겁니다. 관계는 여기서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불확정성 원리에서 나왔어요. 저 기가 막혀요, 이게. 그렇게 10년 동안 이걸 증명하고 수식을 풀어줬는데, 자, 이게 uncertainty principle요. 자, 이게 관계예요. 꼼짝 못하는 관계예요.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개를 곱했는데, 이거는 상수입니다. 무작위 적은 어떤 숫자예요. 자,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사각형 곱하기 삼각형을 했는데, 5라는 숫자가 나왔다. 이거하고 똑같은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자, 이게 1이 되면 이거는 얼마 돼야 돼요? 삼각형은 5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만약 2가 되면 이건 얼마 돼요? 2.5가 돼야 되죠. 이게 관계입니다. 정확하게. 명확한 관계죠. 왜냐하면 이 두 양은, 위치하고 운동량이라는 이 양은 독립되지 않고 숙명적으로 이런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관계예요. 하나가 증가하면 반드시 하나가 줄어들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 갖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따라 양자혁명. 양자혁명의 첫 번째 기둥이 이 기둥입니다. 이 기둥 속에서, 그 다음에 요 관계 속에서 이게 관계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필연적 관계, 어쩔 수 없어요. 하나가 크면 하나가 줄어들어야 돼요. 이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게 몇 가지나 있나 하면 한 서너 가지가 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델타 E하고 에너지하고 시간도 이 관계를 만족해야 돼요. 특히, 자, 이 관계에 의해 갖고 나온 게 또 시간이라는 개념이, 순서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가 바로 우주가 만들어지는 관계입니다. 뭐냐면, 자, 입자 물리학에서 델타 T가 만약에, 델타 T가 무한히 적다. 무한은 없으니까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24승초라 하면, 이거는 이걸 만족시켜, 이게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34승입니다. 이 오다가 10의 마이너스 34승 정도인데,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커도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상당히 크면, 뭐, 예를 들어갖고, 이게 만약에 뭐, 10의 뭐, 9성 일렉트론 볼트 합시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뭘로 바뀌느냐 하면, 곧장 입자로 바뀌어버려요. 자, 따라 우주가 생겼다. 무슨 말이세요? 관계란 말을 여러분들 어벙벙하게, 뭐, 인간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벙벙한 개념이 아닙니다. 꼼짝 못하는 개념이요.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어디 나오죠? 불연속이고 관계 유한, 불확정. 예, 요 세 번째. 자, 이제 좀 이야기 풀리네. 자, 요렇게 되는 관계고, 요 관계, 스티븐 호킹이 그, 블랙홀이 증발한다는 그 이론을 펼칠 때도 바로 이 수식을 그대로 씁니다. 이 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입자, 반입자가 생기고, 상생성, 상소멸이 다 여기서 생깁니다. 세 번째 관계가 뭐냐 하면, 델타 LG, 각운동량의 G 성분하고 델타 파이도 이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2분의 H바. 예, 대략 요 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 요 관계, 각운동량의 G 성분의 베리에이션하고 이 운동하는 이 각도, 예, 각도하고는 요런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이게 제로로 가면 이게 무한대로 갈 수 있어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걸 내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이쪽. 이번 여러분들 저를 만나고 세 번째 꼭 갖고 가셔야 되는 지식이 이겁니다. 요걸 갖고 가시면 돼요. 이게 뭘 말하느냐면요. 자, 보세요. 반드시 요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자, 또 불확정성 원리.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미시계로 가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쪽이 좀 해야 돼. 이건 거시계 미시계 아니고 이쪽에 불확정을 좀 적어야 돼요. 내가 이쪽에 적을게요. 자, 미시계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적어놨어요, 내가. 어디 적어놨을 거예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네. 자, 따라 입자성, 불확정성, 관계성. 이게 미시계의 특징입니다. 요 중에 불확정성. 그게 지금 요 세 가지 공식으로 요약된 겁니다. 됐죠? 조금 빨리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자, 이건 양자역학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각운동량입니다. 근데 각운동량이 돌아가는 이 팽이의 축이 세차 운동하는 요 각운동량입니다. 그거하고
각도하고 곱하면 무조건 이걸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막 팽팽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걸 쟀다. 자, 따라 측정. 자, 따라 측정해보세요. 이거 측정 있잖아요? 다 연결됩니다. 측정을 했다면 요게 딱 스탑 해줘야 돼요. 순간적으로. 됐죠? 그게 순간입니다. 그럼 측정을 했다는 말은 딱 순간 고정돼야 돼요. 또 고정. 또 고정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사물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각운동량을 측정한다는 말은 각운동량이 그 순간에 고정된 값이 보여야 돼요. 그 값이 뭐냐면 고정된 거 요렇게. 됐죠? 자, 또 각운동량의 양자화. 그러니까 뭐냐면 요 LG라는 요 값도 상수고 요 값도 상수요. 요 값 0, 1, 2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 값이 1, 2, 3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갑니다. 요렇게 되는 값이요. 그리고 그 값은 고정된다는 거예요.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 됐죠? 불연속 값. 그러면 LG 값이 측정하는 순간 고정돼 버려요. 얼어붙어 버려요. 얼어붙었다. 얼어붙는다 말 써요. 측정해서 스탑 딱 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되잖아. 움직이면 측정이 아니지. 측정했다는 말은 멈췄다는 거예요. 멈췄다는 말이 사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존재하지 않냐면 멈추는 게 없어요, 사실은.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순간만 멈춘 거예요. 멈춘 처럼 보인 거예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잖아요. 우리가 보는 모든 순간은 엄밀히 말해서 정지돼야 돼요. 측정하려면. 측정을 통해서 정지돼 버린 거예요. 자,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일정한 값을 갖게 되면 뭐냐면 이게 변동분이 제로가 되잖아요. 일정한 값이란 말이 이 델타란 말은 뭐냐면 그 범위요, 범위. 이 값이 가질 범위가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뭐냐면 넌스탑. 각도가 스탑되면 안 돼요. 이해하셨나요? 요 값이 제로로 가버렸어요. 요 값이 제로면 이걸 만족시키려면 이게 무한대로 가져야 돼요. 됐죠? 그 값밖에 없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값이 무한대란 말이 뭐냐 하면 모든 값을 다 가져도 돼요. 모든 값을 다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각도잖아요. 각도가 모든 값을 간다는 말이 뭐예요? 자, 또 원운동.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따로 멈출 수 없다. 이게 바로 뭘 이야기하는지 하면 입자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스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거시 상태하고 완벽하게 다른 현상입니다. 미시로 가면 반드시 모든 존재는 스탑할 수 없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따로 요동. 그걸 플락체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플락체이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따라서 관계. 그게 관계입니다. 이 관계란 말 대충 쓰면 안 돼요, 이거. 아시겠어요? 그게 관계입니다. 내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멈출 수 없었어. 아시겠어요? 따라 멈출 수 없다. 자, 연속이다, 이런 것들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념들이 우리가 뭐 고정된 실체, 그게 없다는 거예요. 미식이라면 멈출 수가 없어요. 자, 이게 굉장히 파라독스인데, 뭘 알기 위해서 멈춰야 돼요. 그러면 이 두 양이 있는데, 한 양을 알기 위해서 한 양을 딱, 멱살을 딱 잡고, 스탑 딱 시키면, 그 관계되는 다른 양이 무한대의 값을, 아무 값을 다 가져야 돼요. 아무 값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무조건 아무 값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요게 다릅니다. 필연이요. 따라 필연. 그게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스탑할 수 없어요. 스탑하면 입자가 아닙니다. 자, 이 진짜 재밌는 말이죠. 입자란 말은 뭡니까? 콩알 살수는 딱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 카운트 할 수 있잖아요, 입자는. 카운트 한다는 말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딱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 말은 뭐 입자라고 딱 부르는 순간, 야는 딱 고정돼 버려요. 고정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는 어떤 값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파라독스예요. 이게 불확정성 원리의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다시 이야기해드리면, 왜 모든 존재는 움직이는가? 다 움직인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겁니다, 바로. 한 값을 고정시, 두 값씩 따라 관계. 요런 관계로 묶여 있는 거예요. 요게 관계입니다. 관계는 뭐, 내가 좋아하니까 너가 뭐 좋아하든 말든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면 너는 반드시 좋아해야 된다. 이런 관계, 이게 관계입니다. 자, 또 필연적. 이거 필연적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입자는 움직여요. 자, 입자는 항상 움직인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입자라는 이름을 획득하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 이해하셨어요? 입자라는 명칭을 획득하는 순간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순간 자기 속성 중에 하나는 무한대로 돌아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무한이라는 말 쓰면 안 돼. 하여튼 무한이라는 말 싫어해야 돼요. 내가 이 책 세 권 읽으면서 확 바뀐 게 진짜 무한, 따라서 무한, 연속 없어요. 네, 그 개념 갖고는 안 돼요.
자, 세 번째 건드리는 개념은 뭐냐면 이거요. 공간이라는 개념도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3,000년 동안 갖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공간 속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물인 내가 공간 속에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은 우주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사물들이 혹은 사건들이 들어가서 일련의 순서대로 어떤 행동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세계입니다. 이게 전적으로 틀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틀렸냐면 공간은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공간은 그릇이 아니다. 그럼 공간은 뭐냐면 자, 입자다. 자, 공간이 입자니까네 입자라는 이름을 딱 부여하는 순간 야는 어떻게 되냐면 요동을 쳐야 돼요. 자, 이해했나요? 입자란 이름은 고정시켜야 되는데 고정시키면 관계에 의해서 자기의 다른 속성이 요동을 해버려요. 이것처럼. 자, 따라서요. 고정, 요동. 야를 고정시켜 야가 요동하는 거예요. 요게 관계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필연적. 이건 필연이에요. 요게 바로 양자역학의 가장 뿌리에 있는 언서턴티 프린시플이에요. 결정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뭘 결정할 수 없냐면 측정하면서 하나를 딱 결정하는 순간 다른 것이 결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 논리가 다 깨집니다. 차이는 더 묘해요. 예. 그래서 하나가 고정, 이게 딱 고정되는 순간, 고정이 바로 따라 측정, 순간 같은 말이요. 그게 사물이고, 그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이라는 거예요. 그게 딱 고정되어 버리는 순간, 다른 것한테 영원한 자유를, 무한대 자유를 줘야 돼요. 엄청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야가. 멈추면 안 돼. 멈출 수 없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자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게 진짜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돌아간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요동한다. 플락체이션. 그래서 백큐ම් 플락체이션. 자, 이제 보세요. 일단 백큐ම් 플락체이션. 요겁니다. 예, 요겁니다. 백큐ම්. 자, 백큐ම් 에너지. 이 백큐음의 요동에 의해서 커플링이 일어나갖고 입자들이 질량을 획득하는 거예요. 예. 기가 막혀요. 진짜 놀라워요. 기가 막혀요. 예. 그래서 조금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미시계. 미시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다시 적어주십니다. 저 이쪽에 있을 입자성, 불확정성, 관계성. 관계성이란 말이 가장 어려워요. 저 관계성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관계성은 바로 이겁니다. 어벙벙한 그런 관계 아니에요. 야가 고정되면 야가 온것값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필연적으로.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우주가 생기는 거예요. 입자는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관계성에 있어. 그래서 이 관계는, 자, 두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도 다 하이젠버그, 이 하이젠버그의 노벨상 받은 이론이고, 하이젠버그의 바로 오퍼레이터를 쓰면 이 관계입니다. 위치 오퍼레이터하고 운동량 오퍼레이터를, 커뮤테이터를 취하면 IH바, 이것도 수식 증명해 보여줬죠? 네, 이 관계입니다. 자, 이걸 풀었으면, 자, 여기다가 오퍼레이션을 가합니다. 웨이브 펑션을, 이쪽에다 웨이브 펑션을 오퍼레이션을 가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다 갖다 붙여주면 돼요. 그 사이 펑션을. 자, 그럼 이걸 풀었으면 이런 말입니다. X 위치를 구하는 오퍼레이터하고 운동량을 구하는 오퍼레이터를 그 사이라는 함수에다가 오퍼레이션 했고, 마이너스, 이번에는 위치가 앞에 오고 운동량이 이렇게 되는 요 관계입니다. 이게, 자, 잘 보세요. 요걸 풀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두 개의 오퍼레이터를 순서상으로 곱힌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제로여야 되는 게 보존 물리학입니다. 결정론이 지배하는데 양자의 세계, 딱 미시 세계. 자, 미시 세계하고 양이 같은 말입니다. 미시 세계에서는 이게 제로가 아니고 적긴 하지만은 어떤 양을 갖는다는 게 이게 혁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요런 값을 해가 계산을 합니다. 예. 이게 양자 오퍼레이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잘 들으세요. 요 함수에다가, 이 함수에다가 운동량을 구하는 오퍼레이터를 먼저 오퍼레이션 하고 위치를 구하는 오퍼레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위치를 먼저 구하고 운동량을 구하는 게 했다. 순서를 바꿨다. 또 순서를 바꿨다. 순서를 바꿔도 되면 이게 제로입니다. 자, 그러면 양치질을 하기 전에 사과를 먹는 거하고 양치를 하고 나서 사과 먹는 게 사과 맛이 다르잖아요. 비유를 들자면.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제로가 아닌 이 세 개가 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이게 바로 이어서 따른 순서라는 개념이 출현한 거예요.
오퍼레이션에서. 이게 바로 순서입니다. 자, 순서라는 거가 왜 중요하냐면 순서를 일반화시킨 용어가 뭐냐면 따라서 배열. 순서란 개념이 먼저 출현합니다. 순서란 개념에서 파생되어 놓은 개념이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순서란 개념에서 더 근본적으로 나온 개념이 배열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배열이 이번 책에서 계속 나오는 배열이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서 배열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드디어 이 세 권의 책의 메인 주제인 엔트로피, 이어서 엔트로피가 나옵니다. 배열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요. 예.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부를 지금 여기 했던 이 덩어리, 그 다음에 지금 이 관계를 넘어가 보면 요 관계가 있어요. 요 관계에서 입자는 정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요 관계에서, 이쪽 관계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플락체이션 요동입니다. 예, 요동, 그 유명한 양자 요동입니다. 이게 양자 요동. 멈출 수 없다는 개념이 나와요. 예,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정입니다. 예, 이게 이제 가정 관계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략. 자, 그 다음에 엔트로피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엔트로피는 뭐냐면, 자, 엔트로피는 개념이 클라우디우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볼츠만까지 쭉 오면서 100년 동안 발전되어 온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물리학을 얼마나 잘하는가 딱 누구한테 물어보면 딱 엔트로피 한번 설명해 보라면 돼요. 물리학을 제대로 아는 사람, 엔트로피를 창하게 초등학생이 들어도 알 수 없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엔트로피 이해 못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엔트로피라는 게 뭐냐면 간단히 얘기 드릴게요. 배열의 수입니다. 배열의 개수입니다. 자, 무슨 배열의 개수냐면, 자, 가장 중요해. 어린애가 엔트로피가 높겠어요? 어른이 엔트로피가 높겠어요? 온갖 곳이 정리됩니다.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에너지보다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더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자연이 동작하는 것은 에너지로 갖고 동작하지 않습니다. 뭘로 동작하느냐면 낮은 엔트로피로 갖고 동작합니다. 자, 따라 낮은 엔트로피. 왜냐하면 에너지는 총량은 일정합니다. 자, 에너지를 갖고 아주 고급 에너지, 그러니까 뭐 가솔린 것도 생각해 보세요. 폭발하면 폭발력으로 바뀌고 온도가 떨어진 기체로 나와요. 폭발력 소리로 나가고 약간 뜨뜻무리한 뜨거운 기체로, 그것도 뜨겁습니다. 얼굴 때문에 타요. 자동차 뒤에 얼굴 한번 대보세요. 뭡니까? 그 폭발할 때 얼마나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 강한 에너지는 일을 해요. 일을 하고 나면 배출한 에너지는 더 낮은 에너지요. 따라 저급 에너지, 고급 에너지. 그 개념이 더 중요해요. 다 에너지가 아닙니다. 에너지라는 이름 붙인 속에 배열의 상태가 다 다릅니다. 에너지에서. 그래서 실제로 강압성을 해서 태양 에너지를 갖고 포당을 만드는 그거는 태양 에너지는 엔트로피가 낮은 고급 에너지입니다. 따라 고급 에너지. 그리고 태양 에너지가 보통 일렉트론 볼트로 오면 그보다 대략 그러니까 10마이크로베터 복사 에너지가 나가요. 지구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10마이크로오더입니다. 이쪽은 밀리미터 오다로 와요. 그러면 오는 이게 복사 밀리미터도 아니지. 그러니까 5,000옹고스트롬 알죠? 다 가시광선 파전을 와갖고 지구를 뜨뜻하게 데워주면 밤에 지구가 뜨뜻한 열을 내요. 그걸 따라 적외선 열을 내면 적외선은 아주 저급 에너지요. 태양의 이런 고급 에너지요. 그래서 반드시 에너지를 할 때는 고급이냐 저급이냐 물었어요. 그럼 고급은 뭐고 저급은 뭐냐면 엔트로피가 낮으면 고급입니다. 됐죠? 엔트로피가 낮은 게 뭐냐면 깨끗하게 청소한 방이요. 아무도 없는 방에. 그럼 가서 자선하고 명상하고 싶어서요. 그런 방이에요. 가서 마음이 정갈해지는 방에 있어요. 근데 어떤 방에 들어가 보세요. 막 그냥 발 디딜 틈이 없어갖고 이 집에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렇게 웃어요? 아, 그래요? 우리 김양수 선생님. 아, 좋아요. 바로 정확한 표현이 그겁니다. 근데, 자, 그런 관점에서 어른이 엔트로피가 높으냐? 이거 잘 들었어요. 엔트로피가 높으면 안 좋아요. 자, 엔트로피가 높으면 적어. 자, 엔트로피 가장 높은 게 뭐냐면 서말테스라 그래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일어날 게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 이런 거요. 어린애들은 엔트로피가 낮아요. 이거 좀 따라오세요. 엔트로피가 낮다는 말은 뭐냐면, 엔트로피 적으세요. 네, 불러줄게요. 거시 상태를 구성하는 미시 상태의 개수. 아주 간단한 정의입니다. 첫 번째 정의. 거시 상태를 결정하는 미시 상태의 숫자.
자, 그러면 어린애의 거시 상태는 뭐냐면 방글방글 웃는 얼굴이요. 눈을 보면 거시 상태죠. 그러면 어린애가 방글방글 웃을 때는 뭐요? 몇 가지밖에 없어요. 젖을 먹었거나 설탕이 필요하거나 뭐 기저귀를 방금 갈아갖고 보송보송하거나 그런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자, 얼굴 표정이 어린애들은 어떻게 돼요? 수시로 바뀌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엔트로피가 낮다. 됐어요?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됐죠? 어린애 상태는 군대. 자, 따라 포카페이스. 이거 알기 어려워. 어린애들은 포카페이스 못해요. 저는 포카페이스 잘합니다. 네, 잘해요. 포카페이스 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온갖, 자, 포카페이스 이거 하나만 엔터테인 정확히 이해하십니다. 포카페이스 얼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따라 거시 상태. 거시 상태 일정해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미시 상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카드패가 억만원 들어도 찡그리면 안 되잖아. 바꾸면 안 돼요. 카드패가 얼마나 달라요? 수백 가지 카드패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바뀌면 안 돼. 이해하셨나요? 이게 바로 엔트로피 개념입니다. 거시 상태를 바꾸지 않고 그 미시 상태의 개수입니다. 근데 미시 상태에서도 개수가 인기치를 넘어가면 거시 상태 바뀌겠죠. 워낙 엉망인 패가 들어오면 약간 찡그리듯 마듯 숨길 수 없는 상태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상태가 팍 간파하잖아요. 그까지 마지막 찡그리기 전까지 참을 수 있는 그 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게 엔트로피입니다. 됐어요? 거시 상태를 바꾸지 않은 한계에서 미시 상태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미시 상태입니다. 무수하게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빨리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어른이 함부로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포카페이스 하면서 자, 정말 포카페이스입니다. 엔트로피 개념은. 예. 명확해졌죠? 예. 그래서 엔트로피 왜 중요하냐면 자, 따라 배열. 자, 정말 카드패입니다. 카드패가 좋은 패, 나쁜 패는 카드 들은 배열이잖아요. 자, 따라 배열. 자, 이제 잘 따라오세요. 이 배열이 따라 사물의 배열, 사건의 배열, 사건의 배열이나 사물의 배열 구분 안 해도 된다 그랬죠. 단지 느리거나 빠른 정도밖에 없다 그랬죠. 예, 그 사건의 배열을 뭐라 그러냐면 인과관계라 그래요. 그다음 자 조금 더 따라오세요. 배열이 있습니다. 배열의 궁극적으로 미시 상태의 배열은 뭡니까? 원자의 배열입니다. 따라 원자의 배열. 뭐냐면 우리 신경세포에 구성하는 뉴런의 시냅스의 원자의 배열입니다. 자, 원자의 배열. 자, 내가 화를 낼 거냐, 뭐 미소를 지을 거냐, 이거 하나를 보려면 신경작용이 상상을 초월할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각각 케미컬 분출이나 시냅스 막의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이온 채널 온갖 것들이 바뀌어요. 자, 미시 상태. 그러나 내 얼굴 표정이 바뀌려면 그 시냅스 이온 채널이 도파민이 들어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온갖 것이 바뀌어도 인기치가 넘어전까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면 화를 펑 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 무수하게 많은 원자의 배열이 출현하는 거다. 원자의 배열. 됐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해도 화를 펑 내고 나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은근히 해도 화를 안 내고 아주 복장 터지지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자, 그럼 왜 사람마다 소위 감정의 입자가 다를까요? 따라 감정의 입자. 이거 지난번에 강의했잖아요. 그 왜 다르냐 하면 그 사람들 잘 듣세요. 원자의 배열이 바뀌는 그 정도가 사람 조금 달라요. 더 중요한 거는 원자의 배열이 바뀔 때 특정한 원자의 배열을 하나의 언어로 맵핑을 하는 거예요. 자, 대상의 출현이에요. 기가 막힌 이야기야. 자, 따라 원자의 배열. 원자의 배열이요. 배열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미시계의 원자의 배열이요. 예. 우리는 원자의 배열이 바뀐 게 분자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곧장 분해가 되면서 새로운 원자는 생기지 않아요. 예.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들이 바뀝니다. 예. 다른 종류의 분자들이 생겨요. 이산화탄소로 대부분 빠져나가고 수증기 다 날아가고 하얀 가루 1kg밖에 안 되는 하얀 가루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내 고기, 단백질 덩어리 다 어디 갔어요?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날아가 버려요. 예. 화정장에 가보세요. 그 현장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배열 상태. 원자의 배열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았을 때 내 브레인에서 원자의 배열 상태 중에 배열 상태가 이렇게. 자, 그걸 뭐냐 하면, 자, 이거 나옵니다. 부분적 순서. 이거 사실 그 책에, 곧장에 있는 거 아니죠.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갖고 제가 만들어낸 내용이에요. 일단 부분적 순서. 일정한 부분적 순서 배열이 있다는 거예요. 순서화된 배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과다, 꽃이다, 사랑이다, 애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따라 대상이 출현하는 거예요. 원자의 배열에서 우리를 마주한
사물이 출현한 이 과정, 대상의 출현이 뭐냐면 원자 배열을 경계를 짓는 거예요. 경계선입니다. 원자의 배열의 패턴을 분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대상입니다. 대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앞에 대상이 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대상이 출현하는 거예요. 감정에 물든 대상, 온갖 대상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건 내 원자, 내 신경세포의 원자들의 배열의 순간적 집합을 내 브레인이 언어로서 매핑해 놓는 거예요. 자, 그게 다 어디서 왔어요? 따로 엔트로피요. 놀랍죠? 그럼 엔트로피 어디서 왔어요? 바로 순수에서 온 거예요. 그 순수가 궁극적 미식에서 어디서 왔어요? 바로 이 오퍼레이터에서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측정의 문제다, 측정. 이게 측정의 문제입니다. 다. 그래서 이 uncertainty principle하고 이 commutator 이 관계는 바로 우리가 미시계를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순서, 대상, 원자의 배열, 다 어디서 생겼나 하면 이 불확정성 이쪽 관계에서 생겼습니다. 네. 피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미시계를 몰라요. 양자역학을 통해서 인류는 안 지가 한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 깡그리 몰라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알게 들어간 원리를 봤을 때 우리 미시계는 가정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다시 이 이야기를 뒤집으면 왜 제가 강의 주제를 맨 처음에 이걸 설정했는가 따라서 무한, 연속, 실제 이걸 깨부숴야 돼요. 이거 없어요. 왜 이게 이렇게 공고하게 남았느냐 하면 우리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거시기의 상태에서 거시기의 변수, 따라 거시기의 변수 그거밖에 우리는 측정을 못해요. 그거밖에 못 만나요. 미시계의 변수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류는 직접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과학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근데 이걸 그럼 우리가 평생 사람들이 그거 우리하고 관계 없는데 그걸 공부해야 돼. 자, 따라서 공부해야 된다. 왜? 우리는 죽으니까. 됐어요? 죽으면 곧장 일로 가요. 미시계. 따라서 미시계. 궁금한 사람 돼지 죽어갖고 지금 같은 날 저 바깥에 아스팔트 한번 내놔보세요. 그 다큐멘터리 있습니다. 하루 만에 완전 분해돼 버려요. 구더기가 벌벌하고 그런 사진을 한번 보셔야 돼요. 사람이 막 썩어가는데 구더기 막 나오고 그런 거 한번 보셔야 돼요. 하루 만에 다 붕괴돼 버려요. 자, 다 미시계. 공부하셔야 돼요. 자, 다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 1m 넘는 그 다음에 한 70kg 되는 덩어리로 그 시계를 형성하는 거는 자, 딱 100년. 딱 1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구 역사는 45억 년이요. 우리가 분해돼갖고 암석이 되는 데는 딱 1000만 년 걸려요. 우리는 딱 찰나적이다. 우리가 그 시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거는 극히 찰나적인 순간이에요. 우리는 미시계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계 세계에서 세상을 봤기 때문에 그 시계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정도 하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내가 했던 반복에 뒤에 이제 파워포인트로 다 증명을 해 보여드릴 건데, 자, 따라서요.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는 양자장. 예, 양자장이요. 자, 퀀텀 필드. 예, 전부 다 필드를 양자화하면 입자가 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퀀텀 필드. 우주는 양자장이다라고 말뚝을 박으시면 돼요. 예.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뭐라 그랬어요? 거시상태, 미시상태. 자, 거시상태, 미시상태. 예. 이게 가장 근본적이다. 우리는 뭐 남자다, 여자다, 뭐 민주주의다, 뭐다 온갖 걸로 세계를 범주화했는데 너무 그런 거시적 범주화에 매몰돼 갖고 이 범주화를 등한시한 거예요. 너무나 근본적인 범주화인데. 자, 거시상태, 미시상태. 지금 또 우리 미시상태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소화를 한다. 좀 미시상태 일어났잖아요. 자, 호흡을 한다. 거시요, 미시요. 이까지는 거시인데 들어가면부터 이제 헛박가리, 여기도 미시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미시로 바뀌어요. 꼼짝 못하게 우리의, 자, 따라서 모든 작용은 미시 상태다. 예. 근데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건 거시 상태예요. 배가 막 온갖 요동을 치는데 이거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뭐죠? 얼굴 표정 보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거시 상태. 거시 상태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숙명이에요. 그래서 거시 상태만 보면서 만드는 개념이 무한이고 연속이고 실제다. 바위덩어리 같은 실제라고 보는데 전부 다 환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겠다 양자.
전부 다 양자색이라는 거예요. 미시 상태는 양자고, 양자로 봤을 때 미시 상태는 이 세 가지로서 다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 입자성, 불확정성, 관계성. 그럼 관계성이 가장 어렵던데, 관계성을 어디 갔냐면 불확정성 원리 이어서 왔다는 거예요. 관계라, 이 두 숫자가, 두 양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가 크면 하나 줄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가 고정이 되면 가장 적은 게 뭐냐면, 저기 보세요. 전부 다, 자, 델타. 요 삼각형 요게 핵심인데, 요게 뭐냐, 범위입니다, 범위. 자, 범위가 제로인 경우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측정입니다. 범위가 제로가 돼야 그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상이 드러난다는 순간은 따로 고정, 빨리 해서 고정. 빨리입니다. 고정된 그걸 말하면 따로 흔적. 흔적은 어디서 남냐면, 과거에만 흔적이 남아요. 자, 이거 적었어요. 오케이, 중요합니다. 흔적은 only 과거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미래는 흔적이 없다. 따라서 미래는 흔적이 없다. 자, 기가 막힌 말이죠. 미래는 흔적이 없다. 그래서 당이죠. 모든 흔적은 과거에 있어요. 상처 흔적 한번 보세요. 과거에 있지. 모래사장의 발자국 과거에 있었던 거죠.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찍은 거, 과거에 찍은 거, 영원히 그대로 남은 거, 영원히 말도 싫어야 돼요. 영원, 무한, 이런 거 다 싫어야 돼요. 그거 없어요. 그게 우리가 그 시기에 살면서 숙명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운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곧장 미시기로 가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과거에만 흔적이 남아요. 자, 과거에 왜 흔적이 남을까요? 미래에는 흔적이 없어요. 근데 과거의 흔적들이 어디서 프레젠테이션 하느냐면, 나의 현재 순간을 구성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본다는 현상은 우리가 주변을 보는 순간 우리는 우주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우와. 자, 따라서 우리가 본다는 것은 우주의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는다. 여러분들, 저쪽 끝에서 저를 탁 집중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분의 표정은 1마이크로에서 100만 분의 1초 전의 표정일 겁니다. 저 바깥에서 태양은 지금 내가 보고 있다 하면 8분 전의 태양일 거예요. 그 다음에 시리우스 별이 오늘 새벽에 뜰 겁니다. 여름에 새벽에 뜨는데 시리우스 별을 내가 오늘 새벽에 봤다는 거는 4년 전에 그 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안드로메다 갤럭시를 지금 보고 올 수 있어요. 250만 년 전에 그걸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현재는 무수하게 많은 과거, 우주의 과거가 한꺼번에 내 망막에 맺히는 과정입니다. 내가 둘러보는 순간 우주의 과거가 내 앞에서 홀타벗고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본다는 행위는 우주의 과거를 더듬고 있는 행위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만 흔적이 남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흔적은 반드시 과거에 남아요. 근데 그게 프레젠테이션은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는 과거의 흔적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행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시간의 화살. 이게 바로 시간의 화살입니다. 흔적은 과거에만 나타난 이유가 흔적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 흔적을 만드는 모든 행위에는 열이 수반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공짜로 흔적이 남지 않아요. 따라 충격을 받아야 돼요. 상처를 입어야 돼요. 우리 몸에 흔적을 나면 상처를 입어야 돼요. 충격이 가해져야 돼요. 예,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찍었는 것도 닐 암스트롱이 발자국, 다리 건조기 확 찍었던 거예요. 반드시 열이 수반해요. 됐죠?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열하고 시간이 동일한 현상입니다. 열과 시간, 따라서 열과 시간. 예, 그게 또 이 책의 결론입니다. 열과 시간. 자, 그게 어떻게 하냐면, 열은 반드시 어떻게 됐나 하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릅니다. 고에서 저. 이건 명확하죠?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반대는 아닙니다. 됐죠? 근데 동일한 현상이 있어요. 반드시 시간의 화살은 과거에서 미래로 갑니다. 이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간하고 열은 같은 현상입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출현나 하면 열적 현상에서 나옵니다. 이건 뭐 연락하는 사람 노상하는 이야기인데 열적 현상. 자, 따라 시간은 열적 현상이다. 열이라는 에너지를 가하면 사건이 변형이 됩니다. 그게 바로 흔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흔적은 열의 수반을 갖고 봅니다. 열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반드시 그래서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를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어디서 왔나? 바로 그 시기에 흔적에 대한 관점입니다. 자, 일부 내가
자, 5분 만에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파워포인트 하겠습니다. 좋아요. 1분. 자, 따라서 필드, 중력장, 전자기장, 그 다음에 위크필드. 위크필드를 원래 강의 많이 했습니다. 위크필드가, 자, 따라서 이 필드, 일렉트로 필드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W 필드, 위크 필드, 요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롱 필드, 요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비티 필드입니다. 예. 근데 요 세 개, 전자기, 그 다음에 위크, 스트롱 포스는 곧장 양자화 돼요. 양자화 된다는 말이 뭐냐면, 야들이, 필드를 양자화하면 입자가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전자기장을 양자화하면 광자가 나옵니다. 포톤. 그 다음에 위크필드를 양자화하면 W 입자, W-G0 입자가 나와요. 이거 계산 다 해줬죠? 증명 다 했죠? W 입자 질량, G 입자 질량, 힉스 입자 질량이 다 뭐죠? 백큐մ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요까지는 따라 양자역학이 다 해놨어요. 근데 이걸, 자, 따라 양자화. 뭐냐면, 따라 중력장을 양자화한 것이 뭐냐면, 이게 어렵습니다. 따라 스핀 네트워크. 이게 스핀 네트워크. 자, 책에 보시면 스핀 네트워크 계속 나오죠? 따라 스핀 네트워크. 예. 바로 중력장을 양자화하면 스핀 네트워크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중력자라고 많이 썼는데, 지금은 요걸, 양자 중력이 쓰는 뭐냐면 스핀 네트워크. 따라 스핀 네트워크. 스핀 네트워크는 개념 핵심입니다. 스핀 네트워크는 뭐냐 하면, 네트워크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오긴 하는데. 이런 망입니다. 이런 망입니다. 뒤에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됐어요. 요 딱 노드. 이 노드입니다. 노드는 뭐냐 하면 공간을 입자화한 공간의 부피입니다. 자, 공간의 양자. 공간 자체입니다. 근데 공간이 양자화되면 볼륨이 일정한 값이 가죠. 연속인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간이 양자화되면 이 링크 선은 뭐냐 하면 따라 운동량 오브제 JLL 플러스 1 이겁니다. 이거 루트 치하는 여기 나오죠? 요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면 따라 스핀 운동량입니다. 그러니까 요 선하고 요걸 했는 이걸 뭐라 하냐면 따라 스핀 네트워크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냐 하면 시공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 출현하는 겁니다. 따라 시간과 공간이 출현. 바로 어디서 나면 중력장을 양자화해 생긴 게 스핀 네트워크이고 중력장의 방정식 이 방정식입니다. 다 유도해줬어요, 제가. 이 중력장 방정식을 퀀타이저 하면 바로 스핀 네트워크가 되고 따라 중력장은 바로 시공을 말합니다. 그 시공 자체입니다. 그 시공 자체가 양자화된 게 바로 스핀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디 있냐, 공간이 어디 있냐 물은 미시 상태의 정확한 답은 스핀 네트워크 그 자체입니다. 그럼 스핀 네트워크 자체는 무슨 말이냐면 그게 곧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 외에 시간 공간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요거에서 빠르겠습니다. 요거에서 이 볼륨, 이 로드에 링크가 되는데 요게 스핀, 요게 따라서 시공 입자. 이게 시공 입자입니다. 이게 스페이스 타임 개념을 하는데 시간하고 공간 분리해도 좋은데 시간과 공간이 요 입자화되어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합이 분해되고 재결합되고 분해되고 결합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결합되고 분해되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확률을 계산하면 양자 거품, 스핀 거품. 지금 노벨이라는 사람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요 스핀 거품을 수식으로 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공이 결합됐다 분해되는 과정을 확률적으로, 양자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이 따라 불연소. 예, 나오죠? 예, 따라서 불연소. 공간 양자, 시간 양자. 요 두 개가 결합한 노드가 바로 요 노드입니다. 근데 이게 결합했다 분해됐다를 랜덤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 인간은 그 결합하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생겨갖고 이게 모든 사물 사건을 다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공입니다. 시공이 만들어진다. 네. 그 만들어진 관계 뭐냐면 따로 관계입니다. 관계. 모든 게 뭐냐, 아까 문장이라 그랬잖아요. 공간은 문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에서 생긴다. 시간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공간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사물과 사건이 있었고, 사물과 사건 사이의 관계가 공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 내가 왜 특강을 하려고 그랬냐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5,000년 이상 우리 인류에 뿌리 깊었던 이 몇 가지 그걸 깨부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공간이 선험적으로 먼저 있고 빈 박스처럼 있고 그 속에 우리가 시간 순서에 따라 행동을 한다 이래 봤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 개념에서는 무한이다, 연속이다, 실존이다, 실체다 이 개념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자, 또 확률적, 예, 관계적, 입자적,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간도 공간도 존재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한꺼번에 하는 대상이 뭐냐면 딱 양자장. 그게 양자장이라는 거예요. 자, 우주는 양자장이다. 예. 그 양자니까 입자의 속성이니까 미시계고 입자성, 불확정성, 관계성이 있고 그 관계성에서 다 만들어진 과정을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애인이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상이 있고 그것이 다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대상. 그걸 말하면 원자의 배열. 원자의 배열뿐이라는 거예요. 원자의 배열에 나이는 나누는 경계선. 그게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대상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나와요. 대상은 세 개의 분류입니다. 대상은 분류입니다. 분류학입니다. 자, 우리는 왜 그렇게 분류할까요? 좋은 거 나쁜 거 왜 분류할까요? 관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한테는 뭐 노상 다 좋은 거 같으면 뭐 어떤 걸 선택해야 돼? 아니잖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야 너 선택할 수 있거든요. 자, 왜 우리가 분류를 할까요? 관계의 효율성입니다. 관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 관점의 효과 이야기했는데 예. 자, 관점의 효과. 관계를 맺다 보면 자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생겨요. 그 밀접한 관계로 정보가 왔다 갔다 해요. 예.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생기고 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은 바로 무한과 연속과 실제를 깨부수면서 바로 미시계를 드러내면서 우리 우주가 도대체 어떤 건가. 인간은 그 시기에 살고 있는데 인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연은 자연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인간끼리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국부적이다. 예. 그래서 오히려 자유로운 거예요. 뭐라는 내가 했죠. 자, 부분적 순서, 지역적 현재. 예. 다 동일한 그거 없다는 거예요. 자, 따라 각자의 길이 있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관계가 형성이 돼요.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래.